안녕하세요, 황 과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어 작업 흐름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고객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 쪽 이제 설계팀, 전기 설계, 아니면 제어 설계 팀한테 이제 연락이 올 거고, 뭐 이제 기구나 같이 이제 미팅을 갈 수도 있고, 저희가 따로 갈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제어다 보니까 컨셉을 이제 저희 이제 고객한테 드리고요. 거기에 이제 계속 미팅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설계 쪽도 저희가 이제 뒤에 이제 보면 양산과 개발이 있습니다. 양산이면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만들던 그런 물건이면 거기에 이제 설명과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이 이제 필요한 그 사항을 맞춰서 제어 컨셉을 이제 고객한테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발이면 개발을 만약 기구에서 이제 만약 고객이 기구라고 이제 보면 기구 이제 도면을 보고 저희가 그걸 가지고 컨셉을 내기도 합니다. 뒤에 그거는 설명을 다시 해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점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발주를 받기 전 상황이고요. 이 발주 이전, 여기가 발주 이전. 그러면 이쪽은 그렇게 되면 발주 이후가 되겠죠. 발주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걸 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 작업에 들어가고요. 준비 작업.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우선은 준비 작업할 때 기구 팀에서는 이제 기구 쪽 준비 작업을 하게 되고 전장도 전장에 맞춰서 준비를 하게 되고 저희 제어 팀에도 준비를 이제 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는 이제 뭐 PLC에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를 하고요. 그거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이 프로그램 작성할 때 기구 쪽에서는 물건을 받아서 조립을 할 수 있고요. 전장 같은 경우에는 제어 판넬을 만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발주가 한 3개월 정도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리는 그 장기 납품으로 보면 장납기죠. 장납기가 한 2, 3개월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준비 작업이나 프로그램 작성을 좀 길게 봅니다. 한 2개월 정도 보고요. 거기에 이제 매뉴얼 작성 같은 것도 하고요. 교육 자료도 또 만들고. 그래서 최대한 좀 빨리 완료를 한 다음에 저희가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 시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계에다 붙이지 않고 이제 저희가 특별히 이제 옵션이 받은 거, 그러니까 기존의 양산이 아닌 특별하게 뭐 비전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타설비 이제 통신을 하든지 그럴 경우 저희가 이 구간을 이제 테스트 구간이 되거든요. 준비도 하고 테스트도 하고 그 다음에 교육 자료도 만들고 그 다음에 매뉴얼도 저희가 만들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는 여기에서 저희가 모든 작업, 그러니까 문서 작업이 여기에서 거의 다 끝나야 맞아요. 터치 작업 같은 거, 뭐 서버 뭐 그런 작업,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 뭐 이런 것도 다 이쪽에서 만들어줘야 하고 이 안에서 이 이후로는 저희가 계속 바쁘고 여기에서 이제 또 시간이 한번 나는 데가 있긴 있거든요. 이 납품 이게 만약 해외 납품이냐
국내 납품이냐에 따라서 해외 같은 경우는 중국 최대 한 달 정도 걸리고 한 달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는 한 두세 달 이제 뭐 인도나 그 외에 뭐 멀리 그쪽은 그렇게 달리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늘어난 만큼 이제 시간을 버는 거예요. 제어 팀에서는 이때 다른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고 잠깐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부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이제 결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뭐 밑에 직원들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며칠 안 해요. 며칠 안 하고, 그 다음에 설비 이제 제가 이제 공장에서 시운전을 한번 하고 분리를 그렇게 많이 분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금방 한 대충 일주일 정도면, 그러니까 뭐 배송 일주일에 이제 그 설치 일주일, 그 다음에 전장 일주일 가면 한 2주? 2주에서 3주면 물건이 거의 서요. 물건이 다 이제 설비가 다 슬죠. 그러니까 이제 설비마다 다 틀리긴 틀린데 대략적으로는 한 국내에도 한 2, 3주? 뭐 작은 설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뭐 한 주 정도 해서 바로 이제 몇 개 살짝 붙이고 하면 끝나는데, 뭐 무거운 설비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되는 이제 물류 자동화 쪽은 좀 길잖아요. 뭐 컨베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크레인도 있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는 길고 하기 때문에 그건 좀 설치하는 게 좀 많고요. 근데 이제 작은 이제 반도체 쪽 디스플레이 좀 옮기는 작은 설비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그게 한 몸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뭐 일주일 정도 레벨 잡고 이런 거면 금방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대충 일주일에서 한 3주 정도 그 안에는 완료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위로 다시 올라가면 5번에 이제 공장 시운전이 있습니다. 이제 공장 시운전과 기구랑 전장이 완료가 되면, 그러니까 이때 좀 확인해야 할 게 기구 쪽도 확인해야 하고 완료됐는지 전장도 확인해야 돼요. 저희가 그때 이제 확인하는 게 공장 시운전 하기 전에, 그러니까 공장 시운전을 하기 전에 기구랑 전장을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완료됐으면 이제 완료됐는지 확인을 두 분 다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위 제어. 이제 상위 제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베어잖아요. 컨베어 긴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들이, 그러니까 물건들이죠. 물건들의 데이터가 다 틀리기 때문에 상위 제어를 하는 것도 있고요. 이제 작은 설비, 마스크나 뭐 이런 그 컨베어 쪽만 돌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바코드만 읽고 그냥 패스하는 거 그렇게 해도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좀 큰 물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상위 제어가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작은 설비들 이제 단독으로 움직이는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선은 제가 넣어놓은 이유는 이제 참고로 나중에 이것만 삭제하시면 되니까 삭제하시면 될게요. 나중에 필요 없으면 삭제하시면 되니까 우선 참고만. 우선은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뭐 100% 맞을 수는 없어요. 이게 다 회사마다 틀리고 이제 작업하는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가능하면 넣고자 이제 전 노력은 했습니다. 이제 상위 제어는 이제 그 설비마다 틀리기 때문에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가지고 7번 이제 불합리가 나옵니다. 이 불합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전장의 불합리도 있을 거고 제어의 불합리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기구에도 불합리가 있을 거고, 내가 기구 쪽에 보면 컨베어가 이제 좀 가야 하는데 좀 어디에 간섭다, 지금은 기구 문제잖아요. 그리고 포크, 로보트 이제 이게 암이 딱 멀리 가야 하는데, 길게 나가야 하는데 어디 걸려가지고 과거 걸리면 기구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센서에 불이 들어야 하는데 불이 안 들어오면 전장 모드가 배선이 잘못됐겠죠. 그런 이제 공장 시운전할 때 이 부분을 이제 불합리를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공장에서 한 개 딱 처리하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장에서 한 개를 처리 안 하면 1시간 걸릴 거 고객사에서는 2시간, 3시간 걸려요. 그거를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불합리는 공장에서 마무리를 짓고, 만약 내가 이제 기구나 전장한테 이제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문서를 작성해서 사진도 좀 찍고, 그래서 저희 이제 그 분들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우선 부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이 기구나 전장이 이제 같은 회사면 그냥 이렇게 보내면 되는데, 이게 이제 루트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기구 쪽 분들도 영업이나 구매가 있을 거고, 전장에도 영업이랑 다른 회사일 경우에요, 구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쪽 이제 구매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메일을 보내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만약 이제 저희 회사 아니면 메일 이제 부장님 이제 참조 걸고, 팀장님 참조 걸고, 그다음에 여기 기구 쪽 그 팀장님, 그다음에 기구 작업자, 전장 이제 부장님, 전장 작업자, 이렇게 해서 메일을 이제 보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언제 조치를 해 주십시오. 만약 조치가 안 되면 다시 메일을 써가지고, 이건 급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빨리 처리를 해야죠. 이게 빨리 나가야 하니까 압박을 이제 하면 됩니다. 이제 영업 쪽에다가 이제 힘을 해가지고, 이게 완성된 물건으로 나가야지 이게 현장에서 이제 시운전할 때 고생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어가 좀 이제 어떻게 보면 힘든 부분도 있어요. 이걸 이제 안 좋은 부분을 계속 이제 말을 해야 하니까.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하고, 그리고 제어 이런 거 하시려면 조금 또라이 짓을 좀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현장 가서 문제 안 생기고, 만약에 현장 가서 기구 문제 있다, 전장이야 저희가 좀 바꾸면 되고, 짧은 선 같으면 저희가 제어 이제 시운전 하시는 분이 그거는 간단하게 변경할 수 있는데, 전장도 이제 두꺼운 선들 그런 거 막 용량 잘못됐어요. 이 10스퀘어 들어야 하는데 6스퀘어밖에 안 들어왔으면 나중에 불나겠죠, 나중에. 그리고 이제 전장 쪽 이제 볼트 덜 조여 놓거나, 센서 쪽 이제
아니면 뭐 덜렁덜렁 거리던지 이런 거 좀 미관에 안 좋은 거 이런 거 미관에 안 좋은 것도 다 체크를 하셔야 하고 나중에 문제 있으면 시운전이나 제어한테 연락이 와요. 무조건. 왜 이유가 시운전이나 제어는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거든요. 남아있기 때문에 그 고객사에서는 그 저희 쪽이 영업한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바로 이제 뭐 저희 시운전이나 제어한테 연락 오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조치가 급하잖아요. 현장에서 갑자기 이거 갑자기 안 됩니다. 이거 안 돌아가요, 이거. 그러면 저희한테 바로 연락이 오거든요, 시운전이나. 근데 그거를 찾아보면, 뭐, 프로그램 문제일 수도 있고, 제가 전장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게. 기구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으로는 공장에서 시운전 하실 때, 불합리는 최대한 찾는 걸로. 인원이 나 혼자밖에 없으면, 한두 명 더 붙여가지고, 문제 있는 그 기구나 전장물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뭐 계속 파악하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체크리스트를 전장 쪽은 체크리스트 제가 만들어 놨고 기구 쪽은 그 데이터를 좀 달라고 해요. 이제 뭐 아이마킹이나 이런 거 체크 됐는지 우선 제가 시운전할 때 확인은 하지만 그래도 제가 기구를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기구 쪽 이제 담당자한테 이거 받으면 문서 받으면서 이거 믿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전장하게도 저희가 작성한 아이오리스나 센서 이제 위치 이런 거 이제 문서 주면서 체크 한번 해주시고 저한테 달라.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요청드린 게 전장한테 제가 요청드린 게 많거든요. 제가 전장을 옛날에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청소라든지 거의 고정이나 규격 이런 것도 좀 체크를 좀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전장 도면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부품들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걸 프린터를 해가지고 체크를 한 번씩 해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볼트 같은 경우에도 좀 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이마킹을 다 해달라고 하고 이게 한두 개 이제 시스템에서 누락이 되면 나중에 골치 아픈 거는 시운전이나 제어예요. 그러니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불합리는 꼭 체크, 불합리는 꼭 공론화를 시켜서 뭐든지 다 마무리를 하는 걸로 이제 하시면 돼요. 우선은 이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마무리죠. 마무리. 이제 마무리가 되려면 고객에서 한번 검수가 올 거예요. 이 동작이 이게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기구 쪽에 이제 뭐 이게 잘 맞게 뭐 문이 잘 달렸는지 이런 것도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외관 이런 것 좀 보시고 그래서 이거 납품해도 될 것 같다 하시면 저희는 이제 납품을 하면 돼요. 납품할 때 이제 저희 포장해서 납품을 하시면 되고요. 뒤로 한번 넘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현장 셋업이 있어요. 현장 셋업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앞에 말한 것처럼 기구가 물건을 먼저 한 일주일 정도 대충 대략 보면 저희가 물건이 저희는 물건이 좀 작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 기구 쪽에서 뭐 물건 보내는데 뭐 한 2, 3일 뭐 한국이잖아요. 우선 한국을 기준으로 잡을게요. 뭐 기구 뭐 보내면 포장 하루 한 이틀이면 포장 다 하시더라고. 저희가 이제 물건이 작아서 저희는 이제 물 자동화 쪽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작아요. 그래서 뭐 한 하루 이틀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거의 이제 기구물등도 이제 하고 설비도 뭐 포장해야 하고 그거 하면 한 하루 이틀 걸리도 금방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저쪽 보내는 거 고객사로 한국 뭐 늦게 가봐야 뭐 한 2, 3일 걸리겠죠.
3일 걸리고, 그 다음에 물건 내린 다음에 뭐 입고하고, 그러면 그것만 하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구팀 들어가서 설비 고정, 그러니까 제조팀이죠. 생산팀 들어가서 설비 고정하고, 그 다음에 기구물 고정하고, 그렇게 되면 대략 한 일주일 정도? 빠르면 3일 정도 해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갖고, 전장이 이 기구가 일주일 정도면 반절 정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기구팀에서 기구를 먼저 이렇게 세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설비를 넣기 때문에 기구 쪽 외부 쪽에 뭐 삼색등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상경지, 그 다음에 뭐 제가 미찌비시를 쓰거든요. CC링크 이런 거, 그런 리모트 박스를 우선 설치를 해요. 그 다음에 전원 같은 경우도 그 만약 수전 받는 곳이 좀 멀리 있다면 그 선을 하나 깔아서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구는 일주일, 그 다음에 전장이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기구 때 해서 그러면 뭐 한 14일 정도쯤 걸리는 거죠. 14일이면 한 2주? 2주 하고, 저희는 그 2주 전에 좀 들어가서 같이 이제 좀 봐줘요. 같이 좀 봐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체크를 좀 해주고, 현장 셋업 할 때 같이 이제 저희가 그 물건 그 문서를 이제 드리기 때문에 한 번 더 드려요. 한번 이제 아까 이제 공장에서 준 것은 이제 간략된 거,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셋업 나왔을 때 든 거는 원본이죠. 전체가 다 나와 있는 그 문서를 드려요. 그 다음에 기구팀에서도 레벨 같은 거 맞는지도 문서를 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우선은 저희가 보관을 하죠. 제일 저희가 시운전이나 제어가 제일 마지막까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1번 저희가 이제 현장 시운전을 이제 하게 됩니다. 현장 시운전은 저희가 이제 기존의 프로그램이랑 이걸 다 넣어놨기 때문에 물건이 오게 되면 저희가 거의 티칭 위주예요. 티칭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안 된 부분, 그러니까 리모트 박스가 한쪽만 달리거든요. 양쪽이나 이제 뭐 좀 많이 달리는데, 그 부분 테스트를 전체적으로 IO 체크랑 이런 걸로 같이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 타설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물류 자동화를 쪽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그러니까 좀 길어요. 아니, 물건이 하나 왔다 갔다 거려야 하기 때문에 현장 쪽에 이제 뭐 저희 설비랑 저쪽 타 설비랑 연결되는 그 구간이 있거든요. 그 구간을 이제 테스트를 좀 해요.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이제 공장에서 상해 제어 운전 했던 거, 이제 이 상해 제어 운전도 뭐 이건 용어가 좀 틀려서 제가 말씀은 그냥 상의로 말씀드릴게요. 용어는 뭐 회사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나중에 좀 관심 있으시면 이거는 검색하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이 12번, 13번 같은 경우에는 작은 설비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없죠. 필요가 없죠. 그냥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PLC를 통해서 그때 검수를 맡으면 돼요. 검수를.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제가 이제 불합리를 아까 공장에서 말한 것처럼 불합리는 꼭, 그러니까 공장에서 한 것은 저희가 시운전을 돌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제 그 현장에서는 전체 다 이제 만들어놔요. 그래서 불합리가 또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장에서 불합리를 잘 잡아놔야
이 현장에서 불합리가 이제 최근, 그러니까 신규로 이제 설치된 곳, 더 추가된 곳만 확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전에 거는 커넥터, 전장 같은 커넥터로 연결돼 있고 기구도 가능하면 해체를 가능하면 안 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불합리를 체크하고 아까 12번, 13번을 이제 상위를 같이 제어를 하게 되면 검수를 해요. 검수가 이제 합격이면 통과하고 만약 불합격이면 다시 위로 올라와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검수 때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파악을 하거든요. 뭐 속도라든지 그 다음에 뭐 떨림이라든지 신호라든지 이런 거 이번 전체를 같이 이제 뭐 타 설비랑 같이 동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장 쪽에서 이제 뭐 커버 이런 거 많이 안 달았으면 이때 같이 보거든요. 이게 최종 이제 검사를 같이 보는 그런 라인입니다. 검사 합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 합격이 되면 양산이 되겠죠. 양산 대응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양산이 대응할 때 자동으로 이제 돌잖아요. 그때 좀 시간이 남아요. 한 양산 대응할 때 뭐 바로 이제 뭐 한 달을 해달라 양산 대응을 1년을 해달라 이런 것은 이제 저희가 계약에 맞게 이제 하면 되고요. 그거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제어 팀 같은 경우에는 양산 이제 검수가 합격되면 거의 이제 양산 대응 같은 경우는 저희 그 이제 직원들 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몇 명 해서 양산 대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때 이제 프로그램을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설비 위의 설비는 뭐 부장님이나 팀장이나 이제 뭐 과장급이나 이제 만들 거고 양산 대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리나 사원 쪽에서 이제 와서 같이 이제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조치도 같이 하고 이때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 돼요. 이때 이제 계속 이제 좀 보시고 뭐 PLC도 어떻게 짰는지 보시고 터치도 어떻게 짰는지 보시고 그 스타일이나 이제 컨셉 이런 것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그냥 이제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이제 담당자가 오지 않는 이상은 다른 이제 저희 위쪽 부장님이 이제 변경되지 않는 이상은 그냥 그대로 이제 습득하시면 돼요. 뭐 다른 분이 오시면 거기에 맞게 습득을 이제 하시면 되고 가능하면 저도 이제 타 업체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되면 가능하면 거기 업체에 맞추려고 해요. 이게 그 회사의 이제 규정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터치도 좀 비슷하게 만들어 드리고 그래서 이 양산 대응하실 때 이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양산 대응할 때 뭐 팀장이나 이제 뭐 과장이나 뭐 차장 이상급들은 교육을 해요. 이거 조작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접속 어떻게 하고 문제 있을 때 뭐 이런 거 교육 안전 그런 거 교육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되고요. 마무리 하시고 뭐 이때는 마무리 때는 이제 청소 이런 거 그러니까 검수할 때 청소를 한번 하긴 해요. 이때 하긴 하는데 마무리 때 그래도 저희가 이제 물건 같은 경우 필요 없는 부분도 좀 정리를 해야 하고 마무리 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제가 여기다 적진 않았지만 나중에 고객사에서 스페어 리스트를 좀 달라고 해요. 스페어, 그러니까 필요한, 나중에 좀 뭐 잘 고장나는 센서나 이런 부분. 그래서 그 문서를 좀 달라고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제가 모르고 여기다 작성은 지금 못했는데. 우선은 그때 이제 작성을 이제 하시면 돼요. 제 아까 그 설명을 드린다는 게 좀 잊어먹었네요. 넘어갈게요. 이제 고객 개발. 참 이제 시작이네요. 이제 우선은 이제 거의 읽어가면서 할게요. 앞에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고객 의뢰가 이제 있고요. 개발일 때 이거는 개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그 자료가 없을 때. 그러면 이제 기구 쪽에 설비 도면이 오겠죠. 이걸 어떻게 어떤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컨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동작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도착한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고 설비가, 그 다음에 다른 이제 타 설비랑 어떻게 움직입니다. 그 컨셉을 좀 봐야 돼요. 동작을.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미팅을 먼저 하는 게 기구가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연결된 부분도 이제 어떻게 동작을 하고 이런 것은 다 기구 쪽에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설비 도면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컨셉을 하면 설명을 한번 해달라고 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제어 쪽 저희가 컨셉을 잡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필요한 거 뭐 바코드나 비전을 달아달라고 하면 여기 달면 되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진행 방향을 하고, 만약 완료가 되면 설계를 이제 통해 가지고 컨셉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한 칸 넘길게요. 이제 양산입니다. 양산. 이제 고객 의뢰가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양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만들었던 물건들이잖아요. 우선은 저희 옛날 고객 정보가 있는지 확인을 해요. 저희가 이제 만든 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모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모델인지 그걸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설비 도면 옛날 거 한번 보고 이전 거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좀 파악을 한 다음에 요구 사항이 이제 뭔지 미팅을 한번 해야겠죠. 고객사랑 아니면 저희 기구팀 쪽에다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동일하게 진행 방향하고 설계해서 컨셉을 드리고, 뭐 컨셉은 처음 한 번 주고 최대한 두세 번 더 드린 것 같아요. 저 보니까. 넘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 이게 지금 뭐 개발이로 되어 있네요. 우선은 개발 양산일 때는 거의 다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산일 때는 이제 설계가 이제 옛날 BOM 미리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컨셉도 벌써 작성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개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제 작성을 해야죠. 처음에 시작과 그 다음에 그 필요한 자료를 이제 저희가 이제 합산을 해야죠.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겠죠. 출력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컨셉을 만들고 BOM을 만들게 돼요. 근데 양산 같은 경우는 뭐 미리 저희가 컨셉을 미리 작성을 해놓고 BOM도 미리 작성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 보는 것처럼 이 요구사항만 더 추가를 해주면 돼요. 이 BOM에다가 컨셉에다가 하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양산 같은 경우에는 장납기 벌써 파악 다 돼 있죠. 개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컨셉 낼 때 아니면 기존에 이제 좀 파악을 좀 해놔야 돼요. 컨셉 이제 장납기가 이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양산은 좀 작업이 좀 편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우리 회사가 만들어 놓은 거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단가라든지 이런 게
좀 편하죠. 단가도 이제 견적도 바로 나올 수 있고. 개발 같은 경우는 조사해야 하고 뭐 대략의 금액은 이렇게 보내드리긴 하는데 저희도 손해를 봤었기 때문에 좀 늦어지긴 늦으세요. 확인을 하시면 되고 준비 작업으로 이제 넘어가면 됩니다. 자, 넘길게요. 우선은 제가 이제 참고로 이제 넣는 게 이제 BOM 이건 컨셉이에요. 컨셉이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에 이제 PLC 이제 연결된 부분들 이제 통신 해놨고요. 이쪽에는 이제 물건들 몇 개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는 BOM입니다. BOM 여기 수량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건들을.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해놓은 게 좀 귀찮더라도 사진을 좀 넣어놓고 그다음에 어느 부분에 사용되고 이런 부분을 좀 적어놔요. 좀 빨리 찾을 수 있게 이것만 프린터해서 하고 수량하고 하면 여기다가 이제 제가 좀 안 보이게 단가 같은 경우에 이제 다 이제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1, 2, 3, 뭐, 한 개면 이게 한 개값 곱하기 해서 넣으면 되고. 그래서 엑셀을 좀, BOM 같은 경우는 엑셀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컨셉 같은 경우에는 그림 같은 거랑 좀 넣으려고 PPT를 좀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넘길게요. 이제 3번 준비 작업. 이제 3-1에 이제 부하 확인, 그러니까 기구 쪽에서 나온 부하 확인을 좀 하고요, 저희가요.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돼서 계산을 한 다음에 설비 규격 작성을 해요. 이게 나중에 저희 이제 메인 들어오는 그 전기의 용량을 이제 적거든요. 거의 이제 KVA급 정도 돼요. 저희는 많이 사용하는 게 KVA를 좀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저희가 계산할 때 기구랑 알맞게 비교를 한 다음에 용량을 선정해야 하고 거기에 맞게 전장팀에 데이터를 이제 주거나 전장에서 잘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됩니다. 3-2번 동작 분석.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기구 쪽에서 동작 분석을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PPT나 엑셀을 가지고 작성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바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을 하고 어떻게 동작하면 될까를 생각해서 그 무브죠. 무브를 통해서 1번일 때 무브 1번 되면 무브에다 1을 넣으면 동작하게면 그 1에 관련된 동작을 하고요. 이 1번의 동작이 완료가 되면 무브를 통해서 2번으로 넘기고 3번으로 넘기고 4번으로 넘겨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분리를 해놨어요. 왜 스텝으로 하는 이유는 이게 유지보수가 좀 편해요. 이게 좀 길더라도 모르겠어요. 저는 스텝 방식을 좀 많이 사용해요. 이게 코맨드나 이런 걸 많이 안 달아놓게 되면 이게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제어 스텝을 가지고 1, 2, 3, 4, 1번일 때 터치했다. 지금 이거 뭐 동작하고 있습니다. 2번 이렇게 무브 넘겨서 뭐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서 멈추고 이제 동작했는데 멈춰 있어요. 에러가 떴어요. 그러면 저는 그 스텝 사진과 PLC를 열어서 볼 수는 없잖아요. 제 동작 어디까지 멈춘지를. 그래서 에러 사진과 아까 스텝 사진을 좀 보내달라 하고, 그 다음에 기구 쪽에 좀 사진을 보내달라 하고,
그래서 만약 뭐 서버 에러면 서버 에러도 같이 좀 보내달라고 하고 해요. 우선은 처음에 그냥 보내주라고 하는 게 에러가 났을 때 스텝을 좀 보내달라고 해요. 그 다음에 IO 에러 이렇게만 보내도 금방 찾을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스텝이 완료가 안 된 이유가 나오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센서예요. 센서가 뭐 어디 뭐 문제가 있던지 아니면 접촉이 잘 좋지 않던지. 그래서 저는 이제 프로그램을 짤 때 제어 스텝으로 좀 짜요. 스텝 방식,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래서 우선은 제 엑셀로 좀 작성을 해놓고요. IO 리스트를 이제 작성을 해요. IO 리스트를. 이것도 뭐 양산이면 그냥 지나가고, 아까 똑같이 양산이면 좀 지나가겠네요. 하고 PLC도 양산이면 이제 어드레스도 돼 있으니까 지나가게 되고, 서버 감독비나 타 인터페이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좀 확인을 해줘야겠죠. 이것도 확인을 해야 하고, 이 부분도 확인을 해야 하고. 동작은 동일할 거고, 근데 뭐 만약 좀 틀린 동작이면 이게 좀 더 나고.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제 개발이나 양산 구분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 한 번씩 체크는 하신 다음에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작성으로 넘어갈게요. 프로그램 작성 넘기기 전에 참고로 부하 쪽 이제 동작 분석, 이거는 지금 엑셀로 지금 해놨거든요. K 뭐 몇 번 넘겨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O 리스트, 이 IO 리스트를 작성하고 저희가 이제 이 작성된 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체크리스트로 이제 만들어요, 다시. 그래서 이것도 체크리스트로 다 나중에 만들 수 있고, 야도 나중에, 그 다음에 어드레스는 또 나중에, 감속비는 뭐 그냥 그대로 쓰고, 타 인터페이스도 체크리스트로 다시 가공이 가능해요. 여기다가 뭐 한 칸만 더 만들어 놓으면, 이게 체크리스트죠. 넘길게요. 4번 프로그램 작성. 이제 PLC를 작성하기 전에, 작성할 때 중요가 좀 필요해요. 안전 회로, 에러 PD 작성. 이게 왜 이유가, 좀 만약 이제 PLC를 해놓고 서버 이렇게 작성해놓고 돌리다가 문제가 있으면 이 EMU를 눌러야 되잖아요. EMU를 눌렀는데 정지가 안 된다. 그러면 뭐 인명 피해라든지 설비에 문제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 회로나 에러는 꼭 필히 작성을 먼저 하시고, 테스트 먼저 하시고, 먼저 미리 좀 작성을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우선 이거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4-3 서버 쪽에도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을 해야 돼요. 프로그램을. 이거는 파라메타에다 넣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속도라든지 이런 거 좀 저희가 모니터링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명령도 줘야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속도 변경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동작하는 그런 작성을 좀 해야 하고요. 근데 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모터 수량 변경되지 않는 이상은 거의 비슷하고요. 서버도 이제 똑같이 모터 변경되지 않으면 동일하고, 그래서 뭐 이 같은 경우에는 안에 뭐 모터 몇 개 있고 이런 거 작성을 그 안에 다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터치 작화도 있고요. 터치 작화는 이제 PLC랑 같이 연동해서 이때쯤이면 그 물건들이 그냥 뭐 PLC나 터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서버 같은 경우 미리 거의 들어와요.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충 연결해가지고 연결해서 테스트를 좀 해보자. 좀 잘 안 써지는데. 그 다음에 서버
써볼게요. SIR. 그래서 연결을 해놨죠. 그래서 그냥 저희가 테스트를 그냥 해봐요. 뭐 추가된 거 뭐 바코드나 비전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공장 시운전으로 넘어가면 된다. 다음 장으로 넘길게요. 이제 공장 시운전. 그러면 이 공장 시운전에는 저희가 또 확인해야 하네요. 안전회로 확인, 위험지역 확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피해야 하거나 지금 작업자가 없을 때 저희가 로봇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다음 배선 확인. 그래서 이때 제가 문서를 드려요. 문서를 공장 이제 시운전할 때 확인할 때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공장 시운전 전에 좀 확인을 하고, 문서에서 그분들이 이제 전 좀 검사서를 좀 달라거든요. 시운전 체크하기 전에 IO 체크라든지 이런 것을, IO 체크리스트, 그 다음에 센서류 배선된 방법 가지고 캐드로 해서 이제 좀 해달라고 하거든요. 이거 저희가 체크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체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 조그, 이제 뭐 프로그램 다 넣어놨을 거 아니에요. 아까 이제 물건들이 먼저 오니까 이제 조그 동작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 로봇가 아니면 모터 그냥 기동 돌리시면 되고, 뭐 컨베어도 있고 이렇게, 아니면 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리미트랑 홈은 센서를 좀 조정을 해줘요. 리미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NC 접점으로 많이 하고요. 홈 같은 경우는 N5, 이거는 검색해보세요. 공부할 겸 하면서 홈 저희가 하면서 원점을 잡으면 돼요. 이쪽에 이 때 원점을 잡게 되면 저희가 이제 로봇가 움직여야 하는 이제 위치가 있잖아요. 티칭 작업을 좀 하고요. 뭐 여기 이제 공구들은 나중에 이제 설명을 저희가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모터 조정. 컨베어에면 모터 뭐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수동으로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터치, 이 터치가 핸드 터치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메인 터치가 될 수 있는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핸드 터치를 하나 이제 더 작화를 더 해놓으시는 게 좀 좋고요. 대부분 그렇게 해놔요. 메인 터치 하나 해놓고, 그 다음 핸드 터치 해놓고, 그래서 수동 하나하나 이제 동작을 할 수 있게 인터락을 걸어놔서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면서 동작을 이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동작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수동에서 자동으로 이제 전환을 하시면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밑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기다렸다가 저속 동작을 좀 해보시고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제 센서 조작. 그러니까 물건을 이제 감지를 해야 하잖아요. 물건이 있을 때 이게 들어가면 안 되고, 물건이 없을 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해야 하고, 인터락 뭐 잘 걸렸는지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공장 시운전할 때는 테스트예요. 그냥 계속 테스트하고 에러 확인하고 센서 조정하고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티칭 다시 하고 뭐 불합리 계속 확인하고 이거예요.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나오고, 그래서 매일 한 번 쓰고, 그 다음에 이제 5-7번 아까 이건 동일하게 아까 중요했으니까 자동으로 이제 문제가 되어 없습니다. 불합리까지 완료를 딱 하고, 그러면 이제 센서도 고정 다 됐고, 뭐 문제가 내가 없다고 좀 파악되면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기가 만든 체크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게 뭐 모터 뭐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센서 고정 다 됐고 이제 동작하는 거 다 확인했고, 에러 부분 다 확인했으면 여기 체크하고,
그러니까 뭐든지 문서화를 해놓으신 게 좋아요. 내가 이거를 해놨는데 이게 나중에 물건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거 언제 어디를 체크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A 작업자랑 B 작업자가 왔는데 A 작업자가 이걸 했어요. 근데 A 작업자가 갑자기 내일 일이 있는 거야. 그럼 B 작업자한테 대충 얘기를 해줘야 내가 어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종이를 주면서 여기가 했으니까 이 이후로 좀 체크를 해주십시오 하고 나중에 시간 돼서 B가 다른 데 받고 A가 왔을 때 금방 인수인계가 될 수 있게 문서화를 자주 해놓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 투닝. 왜 로봇 투닝을 하는 이유는 이 기구의 이게 힘 때문에 소리가 날 수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투닝 같은 경우에는 저도 못해요. 솔직히 저도 못하기 때문에 이거 제조사한테 연락을 해서 좀 도와달라고 해요. 그래서 투닝 대충 그렇게 맞추면 되고요. 그래서 공장일 때 좀 투닝 하시면 되고 타설비 인터페이스 이제 이건 임시로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기타 제가 아까 말한 거 비전이라든지 아니면 바코드 뭐 기타 센서 그다음에 뭐 로드셀 뭐 이런 거 대충 있잖아요. 뭐 공합 턴 이런 거 그냥 대충 제어를 해요.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시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은 공장에서 최대한 하고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서 내가 대충 완료가 됐어. 그러면 이제 중속으로 이제 자동으로 좀 하시고 그다음에 불량 내역 좀 작성해서 계속 여기도 똑같아요. 불합리 계속 확인하고 검사하고 테스트 돌리고 이거를 안 돌리고 나서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 잘 짜서 안 나오면 좋은데 그게 가능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위 제어 아까 말한 것처럼 상위 제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물량이 좀 큰 거 데이터가 좀 많은 거 단독에서는 사용을 안 하고요. 단독으로 사용은 안 하되 아까 이제 쪽에 이 부분을 단독으로 이제 설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위에서는 상위가 저랑 에러를 이제 하면 되고요. 확인을. 그다음에 타설비랑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연속 사이클 돌리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마무리를 하면 되고요. 넘길게요. 그 다음에 이제 불합리예요. 불합리. 아까 불합리 내용을 작성하고 뭐 전기도면에 문제 있으면 전기도면 수정을 하고 IO 문제 있으면 IO 수정을 하면 되고 뭐 부품에 문제가 있으면 부품을 교체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구 쪽에 이 암이 덜 나가든지 아니면 어디 간섭 나든지 그 부분 그 다음에 뭐 커버가 좀 필요해요. 이게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러면 찍어서 보시면 되고 뭐 전장 같은 경우에는 배선 경로라든지 노출되는 부분이 많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수정 작업을 거친 다음에 다시 시운전 아까 계속 돌던데 거기를 이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맨 마지막에 마무리가 있었잖아요. 마무리 같은 경우에는 청소가 있고요. 이 청소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시운전 전에 한번 청소를 같이 하고 시운전 후에 이제 청소를 마지막에 또 한 번 더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작되는 동영상 그 다음에 주변 사진 설비 사진 주변에 아까 뭐 추가된 부분 그런 거 하시면 되고 기타 옵션 동일하게 뭐 비전이라든지 이거 추가된 거 찍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에 저장은 해놔야죠. 내가 내 거에다 저장할 바에는 그 의미가 없거든요. 이거를 다른 사람이 보고 나중에 만들었을 때 참고하라고 저장을 해놓는 거지. 내가 이거 사진을 찍어서 내 폴더 안에 놓으면 이거는 그냥 쓰레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남이 보지 않는 문서는 남이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쓰레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회사 안에서는요. 그래서 이거는 뭐 회사에 공용 폴더가 있으면 공용 폴더로 올려놓으시면 되고, 아니면 뭐 부장님한테 따로 이거 사진 찍었으니까 보관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저는 지금 뭐 한 10년 동안 전 경력이 한 10년 되거든요. 사진은 가능하면 다 찍으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 원본은 이제 본사로 같이 보내고, 제가 이제 보관을 하는데, 저는 최근에 하드를 날려먹어서 모든 사진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사진이 있으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고, 문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더 빨리 하고 완벽하게 실수가 좀 덜하죠. 그래서 뭐든지 이제 사진이나 문서, 체크리스트나 이런 부분은 다 사진을 찍어서 보관을 하되, 문서 같은 경우에는 스캔을 떠가지고 이제 사진을 저장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장하시면 되고요. 개별 포장하시면 되고요. 문제 있는 것은 납품하시면 되고. 다음으로 넘을게요. 왜 이제 포장을 하고 하면 이제 현장 셋업으로 가잖아요. 현장 셋업을 할 때 저희가 좀 이제 같이 봐줘야 할 게, 전장 배선 이제 완료됐는지 확인하고, 기구 고정 완료됐는지 확인하고, 공합이 사용되는 곳에는 공합을 이제 뭐 좀 앞 좀 맞춰달라고 해서 공합 나오는지, 실린더 이런 거 같은 공합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입전원, 이게 좀 위로 올라갔어야 하네. 이게 이쪽으로 갔어야 하네. 전기가 있어야 공합도 같이 올라가니까. 인입전원, 수전반에서 들어온 인입전원 전압을 확인하고, 이것도 이제 전압이 220, 대부분 저희가 220V를 사용하기 때문에 설비는 220에 33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고, 만약 내가 380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제가 협의 때 좀 확인을 해야 하는데, 변압기 해서 220으로 변하는 변압기를 하시면 돼요. 전에 제가 380에 한번 구성을 해보려고 했는데, 서브 드라이브 이런 게 좀 비싸더라고요. 380이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사용하게 되면 변압기가 좀 효율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380 드라이브를 사는 것보다 변압기 하나를 사는 게 더 좀 쌌어요. 별 차이는 안 났는데 그래도 좀 쌌어요. 220이 많이 좀 사기 때문에. 차단기 온. 이거 맨 밑으로 가야겠네. 아예 이쪽으로. 차단기 온이, 차단기 인입 다음에 온 돼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3번이 돼야 하고, 이게 4번이 돼야 하고, 이게 5번이 돼야 하네. 좀 헷갈렸네. 그 다음에 완료되면 이 IO 테스트 같이 하시면 되고, 공합도 한번 올려주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장 시운전으로 이제 넘어가면, 로보트 아까 그 공장에서 했던 거 동일하게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냥 안전회로 확인하고, 위험지역 배선 완료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로보트 조그, 그 다음에 모터 기동, 리미트, 이거는 했는데 그래도 틀어지면 그래도 확인은 하셔야 돼요. 기구가 어떻게 뜯어놨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뜯는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뭐 펜으로 표시를 해놓던지 뭐 그러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그냥 티칭을 하는 게 더 빠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 티칭 작업, 그 다음에 모터 조정 하시면 동일해요. 그 다음에 수동으로 저속으로 한번 해보고, 거의 이거는 한 번에 될 거예요. 거의. 아까 앞에서 테스트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센서 조정하고 에러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자동으로 저속에서 중속으로 동작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로봇 투닝이 만약 완료가 안 됐으면 한번 와서 봐달라고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타설비 인터페이스에 어떻게 할 건지, 뭐 이거 주고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너 됐냐? 오케이 들어와 이런 거기 때문에 별로 비트로 많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디나 이런 거 보면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기타죠. 아까 뭐 말한 거 비전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정상 속도로 이제 올려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 검사 및 이제 분량 내역 작성해서 불합리 공로나 좀 해놔야죠. 이게 지금 문제 있으면 나중에 저희한테 화살로 돌아오기 때문에 잘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번 현장 타설비 연동. 저희 이제 현장에 하게 되면 타설비도 있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통신도 확인해야 하고요. 인터락 센서 조절도 해야 돼요. 위치 이제 저희 물건이 왔을 때 센서에 맞게 조절이 됐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고, 그거에 맞춰서 위치 티칭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위 제어. 아까 상위 제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장비에는 안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로 우선은 저는 전체로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위 제어는 좀 들어가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에러, 아까 동일하게 에러, 그다음에 타설비 연동, 그다음에 사이클까지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검수적인 더 내용이 있으면 일단 더 추가를 하시면 돼요. 검수 내용을 우선은 검수 준비, 검수 합격이나 불합격 같은 경우는 지금 해당에 맞춰서 이제 고객사가 저희한테 주기 때문에 우선 여기다 그냥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번 불합리 내역을 작성하고 정기 도면 IO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 기구에 문제 있으면 기구 수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정 작업 동작하시면 되고, 현장 시운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검사 합격이면 양산으로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양산으로. 만약 불합격이면 뭐 다시 작성하고 정기도면 IO 수정 어디가 잘못됐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기구가 문제 있으면 기구 쪽 변경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정 작업 쪽 진행하시면 되고, 현장 시운전 동일하게 하시면 되고요. 양산 대응일 때는 양산 동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양산일 때는 이 교육이랑 이런 거 좀 진행을 하고요. 엔지니어 교육 좀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때 이제 좀 남아서 터치 어떻게 만들었는지, PLC 어떻게 동작하는지, 서버 어떻게 설정했는지, 파라미터 어떻게 통신 어떻게 설정했는지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상황을 좀 봐서 만약 매뉴얼이나 교육자라고 좀 완료가 안 됐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 하시고 주변에 청소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현장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현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완료. 그러면 모든 설명이 이제 이렇게 끝나고요. 저는 황 과장이었고요. 감사합니다.